대한민국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분이고 뭐 고시를 우리들 중간고사 치듯이 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딱 심사를 보시면 아마 다 걸러질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대한민국 법조인들이나 진짜 큰일 났어요. 손상대 얘기는 안 들어도 이분의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찬종 전 의원님의 대국민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정권 목사께서 2년 전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당군 이래 최대 인파를 모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는 그 목소리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사실 그날부터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의 정신면에서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봉에 섰던 정고원 목사와 이 자리에 계신 애국심 여러분들에게 그 10월 3일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동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임기가 넉 달 남았습니다. 이게 11월 초니까 12월, 1월, 2월, 3월 9일이 선거니까 이 넉 달 남았는데 실제로 4년 반 이상의 그 임기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잘한 것이 뭔지 기억하시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50%가 기억 안 난다고 대답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죠? 잘하는 거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100%네. 100%. 저까지 보태면 101%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5년의 세월을 대한민국의 국가 가치,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예를 들면 뭐 라면 같으면 신라면이 있고 오뚜기 라면이 있듯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아주 추락해 있어요. 우리는 인구, 국세, 국가의 세력, 그러니까 국민소득 이걸 취합한 G7 국가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G7 국가가 외교 군사면에서 G7 국가와는 별도로 그러니까 국력, 인구, 소득 이걸 종합한 G7 국가,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대한민국 거기 7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국 큰 나라죠. 일본 큰 나라죠. 이태리 아주 근사한 나라죠. 영국 근사하죠. 프랑스, 독일 여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어요.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나라다 이거야. 대한민국 빼고 여섯 나라가 언론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의회의 토론이 활발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대한민국 끼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자유민주 체제가 훼손되고 언론 자유도 훼손돼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G7 국가에 등극했는데 만일 내년 3월 9일에 문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명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 둘이 모아가지고 문재명. 이상하게도 이슬제자가 들어갔어요.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G7 국가에서 탈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 소리를 문재명이 들어야 되는데 문재인과 이재명이 들어야 돼. 지금 국내적으로는 완전히 법치를 파괴해가지고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는 13명이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
공소장에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40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면 문재인도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니까 기소한 지 지금 2년이 됐는데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두환 시대 민주화 투쟁하는 대열에 서서 싸우다가 저도 변호사 업무도 정지당하고 붙들려가고 그 재판도 받고 한 사람이지만 그 시대는 그래도 재판이라도 그대로 했어요. 이건 아예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김명수라는 자를 대법 원장으로 앉혀가지고 그 다음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그 꼭지점에 문재인이가 있어요. 이것도 재판 안 하고 그 외에 많은 사건 뭐 수사 손대지 않는 건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생각하겠습니다만 사법부를 완전히 이와 같이 개똥 시세로 전락시켜 놔버리고 언론은 G7 국가에 맞는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정호원 목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저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 박찬조이가 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문재인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박근혜 시대 끝까지도 제가 종편 공중파에 5개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가는 고정 프로가 있었어요. 5군데 계속 나갔어요. 그걸 본 분들이 지금도 제가 그 방송에 나가는 줄 가끔 택시를 타면 물어보는 이가 있는데 지난 4년 본다 그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졌는데 그것이 언론 자유가 침해되고 있던 한 증거가 된다는 걸 저는 몸으로 깨닫고 있는데 또 하나는 KBS, MBC, SBS 이른바 공중파 그리고 종편 등에 있던 코미디 프로 여러분 없어진 거 아시지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 누구죠? 김형공 군이 나와서 하던 그런 프로 봉숭아 학당 그 다음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 프로 싹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문재인 임기 시작 초에 어느 공중파 방송에서 그 시사 프로그램에 그 청와대 대통령과 부부를 연상케 하는 말이 한 꼭지 쓰다 그래갖고 막 대깨문들이 그 코미디언에 대해서 그냥 집중 포격을 하고 그 방송사에 대해서 그냥 공격을 가하는 바람에 겁을 먹고 없애버렸습니다. 싹 없어졌어요. 전두환 시대에 김영곤이의 코미디 프로도 있었어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 김영곤이가 그 끝에 이랬습니다. 이게 이순자 여사 이게 이 턱을 흉내내면서 우리 회장님 이러네. 그 청와대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독재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돼. 이런 꼼수로 이게 언론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런 짓을 지난 4년여 동안 해왔다. 그 다음에 뭐 경제 파탄 난 거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 이거는 20, 30대 저도 손자가 29살인데 외손자가 장가도 못 가고 왜 못 가느냐 집 가질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어도 못 가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을 집 못 가진 사람은 영원히 못 가게 하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에 양도소에 부동산 종합세대를 맡게 해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제 친구들 가운데도 많이 했어요. 나라를 아주 이재경으로 만들어 놨다. 그런데 이거 이제 심판을 지난번 그저께 2주일 동안의 해외여행을 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했는데 이 2주일 동안 해외여행 하면서도 대한민국 국격을 아주 개똥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요 앞에 구본철 동지가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국내에서는 원전을 줄여가고 3, 4호기도 중단하고 월성 원전 1호기도 경제성 조작을 중단시키고 이 짓을 하면서도 이번에 헝가리 그다음에 체코에 가고 그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만나가 하는 얘기가 한국 원전은 40년 동안 사건에 한 건도 발생한 일이 없다. 아주 우수한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MOU 계약을 맺자. 그러면 약속도 하고 이랬는데 이 신보는 내 식구에게는 불량식품을 안 먹이고 그러나 남의 식구에게는 불량식품을 던져주는 그런 꼴이라 하는 걸 상대방이 아니까 이게 대한민국 믿을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교황 문제는 교황을 면담해가지고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지도 모른다. 방문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아주 모호한 말로 흘리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교황이 조만간에 평양을 가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전부 가짜 뉴스라는 게 이번에 다 판명이 되고 2018년에도 교황만 나가지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것이 다 허위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게 발표가 났어요. 그 청와대 대변인 박경미 대변인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교황이 아마도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러냐? 교황은 아르헨틴 출신이기 때문에 남극 쪽이니까 우리는 북반부고 남반부니까 우리가 겨울일 때 그는 여름이고 거기가 겨울일 때 우리가 여름이고 우리가 겨울일 때 그는 이제 여름인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항상 더운 나라다 이게 적도 이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위에 익숙하지 않아서 2월달 한겨울에 북경 가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이런 발표를 했더니 미국 VOA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한국 청와대가 뭘 잘 모르고 얘기한다고. 아르헨티나는 더운 곳도 있지만 추운 곳도 있다. 1년 내내 스키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이런 개망신 국격 떨어뜨리고 삼권 분립 훼손하고 경제정책 망가뜨리고 이런 짓을 계속 했는데 이제 끝날 때가 돼 가는데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려고 나타난 이재명은 어떤가? 호랑이가 늑대를 피하려고 몸을 피했는데 나타난 것이 호랑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늑대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은 호랑이다. 왜? 더 지독한 종전선언파의 주사파의 종북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베네수엘라를 망가뜨린 세계 원유 4대국 중에 하나인 베네수엘라 매장량 기준으로 지금도 매장량으로 따진다면 베네수엘라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4번째의 원유를 가지고 저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게 차베스 10년 지금 마두로 5년 이 사이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다 하는 거 여러분 아마 뉴스로 가끔 보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폐가 우리 돈 10,000원이 그 사이에 이게 인플레가 돼갖고 100만 원짜리를 과거에 10,000원하고 비교할 만큼 이런 일이 됐다. 계란 한 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마대에 지고 가야 하니까 얼마 전에 100만 분의 1로 줄인 화폐를 새로 발행했다고 그러고 양 쓰레기통을 어린아이들이 먹거리가 있는 거 뒤지는 게 나오는가 하면 깡패, 조폭이 이게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수도의 치안을 장악해가지고 이게 깡패 강도짓을 하는 것으로 변모돼가 경찰도 군도 맥을 못 추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대. 이게 전부 포퓰리즘 인기 위주로 석유 수입에서 오는 걸 투자를 하고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돌리고 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퍼주다가 보니까 이 꼴이 돼갖고 이제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 이 나라는 어찌 될지 모른다. 인구 지금 10% 이상이 해외로 다 탈출하고 그러니까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후보가 되자마자 100만 원을씩 전 국민에게 주겠다. 아마 이 자리에는 절대 그런 분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달콤하게 느끼는 국민이 많고 결국 이것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가 내년 봄에도 한 번 더 퍼붓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표를 매표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하는 비난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국가 부채가 지금 이 국민 총생산이라고 한다면 모든 기업과 개인이 이게 경제 활동을 해서 이게 확인되는 그 총생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39% 40%가 넘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게 됐다. 이 수치가 50% 넘고 55% 다가갈 때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한민국 돈값이 땅에 떨어져서 여기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오고 한국과 거래도 하지 않고 그러면 무역도 되지 않고 그러면 어찌 되느냐.
베네수엘라처럼 쫄딱 망하는 길로 가가지고 빚더미 위에 앉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국가 부도 사태가 왔다, 디폴트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G7 국가에 들어갔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부채가 국민 총소득에 비해서 50%가 지금 그 육박하고 있는 이 수치는 안심해도 된다, 아직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입니다. 국가 부채가 아무리 올라가도 괜찮은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통화 달러가 이게 기축 통화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집집마다 달러 다 있어요. 집집마다 몇 불씩이라도 있고 동전도 있고 다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왕족들이 그냥 달러를 현금으로 전부 바꿔가지고 침대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잠을 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냄새 맡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는 물론 한돈에 있지만은 막 돌려서 써도 그게 부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이게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일본 돈 어떠냐? 일본은 국가 부채가 230%가 넘는데도 괜찮은 것이 이게 국제 통화이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 일본 돈 엔화를 가지고 워싱턴, 파리, 런던, 로마를 가서 거기 은행 창구에 일본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제3국 사람들이 일본 돈을 이게 그 나라 돈으로 유로화라든지 달러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요. 딱 바꿔줘요. 대한민국 돈 만원짜리 5만원짜리 갖고 도쿄 워싱턴 지금 말하는 그 지점에 가서 밀면 이게 뭐냐고 얘기할 건 뭐냐고 안 바꿔줍니다. 이게 국제통화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축통화와 국제통화로 구분 못하는 이재명이가 앉아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을 하면서 자꾸 국가가 부채를 지면서 재난지원금을 퍼붓겠다. 요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의 주 피의자입니다. 제가 피의자란 말을 쓰는 것은 조금 삼가해서 쓰는데 그게 범인이래요. 범인. 걔가 주범이에요. 걔가 주범이에요. 주범. 그런데 검찰은 그 밑에 유동규, 김만배, 그다음에 뭐 남욱, 김만배라는 자가 참 이름이 이상한 게 만배 뭐 1억을 투자하면 1조가 생기는 그런 기술을 가진 놈 같아. 이름도 한글로는 만배야. 그게 전부 공범들인데 검찰은 문재명, 이재명 이름 앞에 딱 스톱해버렸어. 스톱. 그 제가 어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 김오수, 중앙지검장 이정수 두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이번 토요일, 내일 일요일까지 너희들이 심사숙고해라. 이게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 이재명이가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자백했지 않느냐. 이 설계 전부 내가 했다고 당군 일의 최대의 이게 수익을 거뒀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게 무슨 단서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죽음이라는 건 그 자백 외에도 약 증거가 수두룩한데 지금 대검찰청 앞을 제가 어제도 그 앞을 통과했는데 프랑카드가 여러 개 걸려있는 중에 특검을 발동하여 검찰을 수사하라. 너희들 그 보고 출근하느냐. 총장과 중앙지검장 그 보고 그 출근길에 다 걸어놨어요. 그 보고 출근하느냐. 특검을 발동하여 머뭇거리는 검찰을 수사하라.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결심해서 월요일 날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과거에 20차례 특검을 하면서 검찰이 스스로 특검을 자청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이 여당 후보가 됐다 하는 그 눈부심 때문에 차마 불러서 사법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게 걸려있는 이것보다도 버금갈 만한 중요한 범죄 사실은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자가 김만배하고 짜고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대법원 판결로 살려낸 그 재판 거래,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요거 하나만 하다도 이재명은 골로 가야 돼요. 골로 가야 돼. 그런데 검찰은 이걸 수사할 생각을 안 해.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나란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으니까 눈이 부시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라도 생각할 때에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신들
이번 주말 넘기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결단하라. 아니면 민심의 불방망이를 맞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경고했는데 뭐 박선조이 보고 뭐 소름을 끼치게 느끼거나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말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난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을 발동하여 머뭇거리는 검찰을 수사하라!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그 둘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이 소리 아마 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문제는 3월 9일 그 이전에라도 이게 끌어내려야 되고 3월 9일에 야권 단일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이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고, 그 점에서는 김경재 동지의 역할도 우리가 성원을 하고 그리고 그의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래야 문재명이가 됐건 또 이재명이가 낙마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거나 이걸 30% 이상의 표차로 야권 단일 후보가 압승을 해야 이 모든 게 싹 정리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3월 5일 대통령 선거는 좌파 정권, 주사파 정권, 종북 정권, 빨갱이 정권을 종식시키는 선거이다. 빨갱이 정권을 종식시키는 선거다. 그런데 이게 안철수, 김동연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번 선거는 시대교체다, 정치교체다, 무슨 말인지 저도 못 알아듣겠고 여러분도 아마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런 요상한 말을 하는 놈들이 이게 결국은 문재명 쪽을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이번 3월 9일 좌파 정권을 끌어내리고 그래야 새롭게 나라를 가다듬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주사파 종북 정권 문재명 세력과 아닌 세력 정광훈 목사를 선두로 한 우리 우파 진영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일찍이 모택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총만 쏘지 않는 총성이 없는 전쟁이 정치다. 그 정치도 결국은 전쟁이다. 총만 안 쏠 뿐이다. 그럼 전쟁은 뭐냐? 총을 쏘는 정치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이번 이 대통령 선거를 두고 일찍이 모택동이가 우리에게 예언 충고한 것 같아요. 3월 9일은 전쟁이다. 좌파 정권, 빨갱이 정권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아야 되는 세력과의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뭉치는 것이다. 정광훈 목사 같은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 모아야 된다. 됐어. 감사합니다.